자식보험에 얹혀 있다가 날벼락 맞습니다. 내년부터 평균 3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생돈 나가는 건강보험료의 진실. 지금 당장 자녀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신 어르신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고생해서 자식들 키워놨더니 이제는 내가 자식들에게 매달 수십만 원의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밤잠 설치는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2026년에 건강보험 체계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과거에는 아무 문제 없던 분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모르면 적게는 평균 3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넘는 귀한 돈을 매달 국가에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8분만 집중하시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당당한 부모가 되는 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유익한 생활 정보를 알려드리는 노후를 부탁해 채널의 노부입니다. 가장 먼저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연간소득 2천만 원과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단 1만 원이라도 넘기는 순간 여러분은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평균적으로 월 3만 원 내외의 보험료가 발생하며 재산이 많은 경우 최대 30만 원 이상까지도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연간 합계소득 2천만 원 기준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은퇴해서 수입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매달 받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매달 167만 원 이상 받고 계신다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한 예금이자나 주식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이 금액 역시 전체 소득에 합산됩니다. 2026년 금리 상황에 따라 예치해둔 목돈의 이자가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 기준의 함정입니다. 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대략 10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의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언제든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집값은 내가 올린 것이 아닌데 건강보험료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실제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처음 전환되는 분들에게는 정부가 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평균적으로 월 3만 원 내외의 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감면 혜택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지날수록 감면폭이 줄어들고 특히 본인 명의의 고가주택이나 대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료는 최대 30만 원 이상까지도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은퇴 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시니어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우선 소득의 발생 시점과 명의를 점검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모든 소득이 몰려 있다면 이를 적절히 분산하여 인당 2천만 원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기준치를 넘을 것 같다면 비과세 저축 상품이나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사적 연금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IRP나 연금저축에서 수령하는 연금은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유용한 절세 수단이 됩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6월 1일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그해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길입니다. 또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명의를 본인이 아닌 자녀와 공동으로 하거나 보험료 점수가 높게 책정되지 않는 저배기량 또는 친환경 차량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감면 기준이 완화되었긴 하지만 여전히 고가의 차량은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이 가장 당황하시는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격 상실 예정 통보를 받았을 때입니다. 정부 시스템은 아주 정교해서 단 10원의 차이로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재산 중 부채가 있다면 이를 증빙하여 재산 점수를 낮추거나 실제 소득이 줄어들었음을 입증하는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절차를 미리 알고 있다면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며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해입니다.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피부양자 기준은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하지 마시고 내가 미리 확인해서 돈 아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준비된 시니어가 되셔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인 건강보험료를 단 몇만 원이라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재테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연간소득 2천만 원과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고 본인의 상황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지켜주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노후의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를 부탁해 채널의 노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